박PD의 픽.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가장 확실한 부의 증식 기회였습니다. 두꺼비는 아니지만 건설사에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으니까 이보다 남는 장사가 없었죠. 헌집 받고 새 집 주는 건설사는 바보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새 집을 줄 때 더 많은 새 집을 지어서 팔아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꽤 짭짤한 장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최근엔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 대비 새 집을 더 지어서 남긴 이윤이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종 비용이 너무 많이 불어나면서 새 집을 지어서 얻는 이윤을 초과해 버렸다는 겁니다. 건설사의 얼굴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제발 새 집 짓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돈 더 내놓지 않으면 안 져! 이렇게 급선회했다는 거죠. 오, 아예 장사를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쉬움은 니들이 돈 더 내! 결국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아파트에 사는 뉴 그레이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만 그런가요? 60대 이상 노년층도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가 여의치 않으니까 상속이나 전세 전환을 고민 중입니다. 자칫 개인적으로는 고층 아파트가 슬럼화돼서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호. 1970년대 박정희가 강남을 개발한 이래 시작된 재건축, 재개발 경제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불진에서도 자주 언급했듯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역대 최고가인 평당 1,300만 원 공사비가 확정이 됐었죠. 근데 부산에서도 평당 1,100만 원을 웃도는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당 1,100, 1,300. 이게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고 1,100만 원 공사비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비싸네요. 부산, 저는 그래서 해운대인가? 이렇게 봤더니 해운대도 아니더라고요. 부산 진구. 여기는 그야말로 구도심 중에 구도심 아닙니까? 부산 진구의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 4구역의 정비사업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공사비를 무려 2.5배 올려달라라고 조합에 공문을 발송했대요. 아이고, 이 숫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1.5배가 아니라 2.5배나 올려달라고요? 2.5입니다. 기존 공사비가요. 알고 보니까 2016년 6월 요때 계산을 했던 거더라고요. 당시 평당 449만 원. 그런데 8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새로 제시한 공사비가 평당 1,126만 원. 이는 부산 지역 재개발 공사비 중 최고가입니다. 그렇군요. 8년 동안 물가가 오르긴 오랐지만 2.5배까지는 아닐 텐데 너무 많이 올렸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8년 전에는 1,550억이었는데 이제는 5,488억으로 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돈을 부담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죠. 조합원들한테 다 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합원 820명 가운데 700명가량이 소유한 구역 내 권리가는 3억 원 미만이다. 즉 조합원당 8억에서 9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와, 이 돈 부담할 수 있는 조합원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3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새 집을 얻으려면 9억을 내야 된다. 저 같으면 그냥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할 것 같은데 말이죠. 부산이 이럴진데 서울은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부산보다 앞서서 1,000만 원을 넘어섰죠. 지난달 16일입니다. 서울 서초 잠원동 신반포 22차 재건축 조합은
여기도 현대 엔지니어링이군요. 시공사가 공사비를 평당 1,300만 원으로 올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년 전 공사비는 평당 569만 원, 2배가량 증액이 된 건데 어쨌거나 부산보다는 증액 비율은 살짝 낮아요. 종전 역대 최고가가 서초구의 방배 3호 주택정비 사업이었는데 여기가 평당 1,15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300을 넘어버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던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라면서요. 맞습니다.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다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부시고 짓는 재건축보다는 싸야지 정상이죠. 근데 평당 1,000만 원을 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싸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해진 것 같아요.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 에테르노 청담 인근에 청담 건영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평당 1,100만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역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고 금액. 조합은 시공사인 GS건설과 공사비를 평당 687만 원에서 1,137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하네요. 5년에서 10년 전 책정된 공사비이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증액 수준이 2배에서 2.5배인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5년, 10년 전 그랜저 가격이랑 짜장면 가격이 지금의 절반이었나요? 그랜저가 지금 4천 정도 하거든요? 5년, 10년 전에 2천만 원이었습니까? 택도 없죠. 극심한 불황을 맞고 있는 건설업계가 이참에 바가지를 제대로 씌워서 회사 체질을 개선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동안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털어먹은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최근 몇 년 어려웠다고 이렇게 돌변을 하나요? 게다가 그동안에도 비용 증가분 상쇄하려고 부실공사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빠진 비용은 어디로 갔나요? 이PD님, 종합 비타민과 멀티 비타민의 차이를 아세요? 글쎄요, 종합이나 멀티나 비슷한 뜻 아닌가요? 비타민 A, B, C, D, E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멀티, 전부 들어가면 종합 비타민입니다. 병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맞아요. 5가지 비타민은 기본이고 비타민 K, 엽산, 철, 아연, 세레늄, 크롬, 망간, 구리, 요오드, 몰리브덴 22가지 기능성 원료도 함께 들어갑니다. 식약처에서 정한 하루 권장량을 100% 채울 수 있다니까요. 2달치 한 통 가격이 29,000원이라 부담도 덜한 브리오 비타민.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그럼에도 공사비 인상을 맞추기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사업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예 공사가 중단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달라는데 못 주면 건설사들이 할 이유가 없겠죠? 최근 서울 강남의 도곡동 개포 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평당 920만 원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1,200을 불러도 현찮은 판에 920만 원을 불렀단 말이죠.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평당 1,300 서울 강남이나 부산 일부 지역처럼 대도시의 몇몇 사업장 이야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강조하는 인건비, 시멘트나 철강 비용 이런 기본적인 비용 상승이 잡금의 원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으로 문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준공 5년 이하 아파트와 5년 초과에서 10년 이하 아파트 지난 3월 매매 가격 지수가 전달 대비 각각 0.03%가 올랐습니다. 10년 초과에서 15년 이하 아파트는 0.06%, 15년 초과에서 20년 이하 아파트는 0.07%가 올랐어요. 근데 보세요. 새 아파트의
상승률은 0.03, 10년에서 15년. 그러니까 준 신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0.06, 15년에서 20년. 여기는 구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새것 느낌이 있죠. 그런데 0.07, 점점 올라갑니다, 상승률이. 그런데 20년이 초과된 구축, 유일하게 지수가 0.08%나 내렸습니다.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신축에서부터 20년 미만까지는 계속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근데 50년이 딱 넘는 그 시점부터는 가격이 꽤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 하락폭도 컸다면서요. 맞아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이 동북권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0.13% 가장 컸고요.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마저도 마이너스 0.03%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강남이라 하더라도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거의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업은 지체되거나 아예 엎어지고 연식에 따라 집값의 차이가 생기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오래된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이 비싼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 기형적이지가 않은 트렌드였단 말이죠. 왜? 재건축하면 떼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준신축, 준구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5년 이하의 신축은 새 거니까 그 자체로 워낙 비싸니까 5년, 10년, 10년, 15년 아파트의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겠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의 5년 초과에서 10년 이하 아파트는 지난달 매주 0.05에서 0.08 상승을 했습니다. 10년 초과 15년 이하 중구축도 0.03에서 0.07% 올랐고요. 하지만 20년이 넘는 아파트는 0.01에서 0.02% 상승에 그쳤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예전에는 20년 된 아파트를 살 때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와 함께 당장은 누추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누추한 아파트에서 버텼단 말이에요. 지가 버티기 싫으면 전세를 줬고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기약 없는 기대나 희망보다는 당장 집을 예쁘고 깔끔하게 꾸며서 사는 걸 선호합니다. 인테리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죠. 결국 지금 내가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새 집처럼 예쁘게 꾸미고 살 것인지 망부석이 될 수 있는 구축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든지 그나마 지금이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인구는 더더욱 집으로 돈 벌 수 있다는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은 서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도권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버는 족족 생활비에 월세 그리고 너무나 비싼 식료품비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월급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너무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 얘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